안녕하세요, 준이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콘덴싱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콘덴싱일까? 콘덴싱의 원리는 무엇일까? 콘덴싱 보일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집에 과연 설치가 될까? 라는 주제로 이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콘덴싱은 어떤 원리일까? 설명을 드리기 앞서 현재 이 보일러가 경동라비엔의 N12551이라는 모델이고요. 콘덴싱 제품입니다. 자, 제가 설치를 이렇게 해봤어요. 보시면 콘덴싱의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보시면 한 라인의 면 외벽에 보시면 연통이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보시면 이 끝에 모양이 위로 탁 올라가 있다. 그럼 그 집은 콘덴싱 보일러인 거예요. 이 끝에 부분이 약 5도 이상, 자 이렇게 5도 이상 꺾여 있으면 콘덴싱인 거예요. 원리가 뭐냐? 콘덴싱이 왜 콘덴싱이냐? 자, 일반적으로 열을 가열해서 안에서 물을 끓이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보일러는 한 번 끓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끓일 때 불을 막 가열해서 100도씨가 넘어가면 물이 보글보글 끓게 되죠. 끓게 될 때 뚜껑을 딱 덮어 놓으면 그 위에 이슬이 착 맺힙니다. 일반 보일러는 그 이슬 맺히는 수증기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계속 가열하고 날려보내고 가열하고 날려보내야 되는데 이 콘덴싱은 자 위로 꺾여 있죠.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뒤로 다시 들어와요. 올라가서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그 잔 열로 한 번 더 떼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보일러 업자지만 보일러를 만든 제조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맞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 미리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옛날 완전 어린 시절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겨울에 놀다 보면 연통 밑에 고드름이 맺히거나 그런 거 간혹 보셨을 거예요. 콘덴싱은 절대 맺히지 않아요. 왜? 수증기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가열을 했을 때 수증기가 밖으로 안 나갑니다. 자, 그럼 그 수증기는 어떻게 하냐? 보일러 밑으로 떨어집니다. 에어컨에 물 떨어지는 거 아시죠? 자, 그걸 응축수라고 해요. 응축수. 일반적인 콘덴싱 보일러는 전부 다 응축수가 떨어져요. 열이 받아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수증기가 다시 내려가서 한 번 더 떼어주고 그 남은 수증기들이 응축수가 되어서 바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 설치할 때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 집들은 꼭 있어야 되는 게 주변 1.5m 이내에 반드시 하수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 신축 빌라라든지 일반적인 신축 빌라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 보일러 근처에 분명히 세탁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나가는 수채구멍에 같이 응축수를 내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들이 가능합니다. 일반 보일러 연통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콘덴싱 보일러는 이렇게 보시면 약 5도 이상 상향이 돼야 된다. 요걸 보시면 돼요. 자, 콘덴싱 보일러 연통의 특징은 이 기역자 엘보 보이시죠? 이게 연통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으로. 자, 근데 일반 보일러의 연통의 특징은 안 꽂힙니다, 절대. 왜냐면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콘덴싱은 요 부분이 보일러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근데 일반 보일러는 보일러 바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절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시공자들이 오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게 됐어요. 아래쪽으로. 자, 일반 콘덴싱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일반 보일러는 이렇게 5도 이상 아래로 떨구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보일러 자체가 응축수를 뱉어낼 수가 없어요. 끓이는 족족 수증기를 바깥으로 빼줘야 됩니다. 자, 이 배기구를 통해서 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통 자체가 다른 거고요. 자, 지금부터 설치가 되는 가정과 설치가 안 되는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콘덴싱이 좋은 건 알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팍팍 주면서까지 밀어주고 있는 이 콘덴싱 보일러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는 거의 설치가 가능하나
하수구가 길게 있다. 그런 경우는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 베란다에 얼기 때문에 응축수 나가는 그 배관 자체가 얼어버리면 응축수가 위로 점점 올라오겠죠. 얼기 때문에. 그러다가 응축수 구멍을 막아버리면 고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응축수 배관 자체도 보기 싫다고 묶어버리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꼭 하수구 주변으로 흘려주셔야 되는데, 보일러는 여기 있고 하수구는 저기 반대편 베란다에 있다 설치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 배관 길게 뽑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죠. 근데 응축수가 콸콸콸콸콸 흐르는 게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기 때문에 가다가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오래된 빌라들은 더더욱 하시면 안 돼요. 왜? 베란다 바깥에 외벽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동파의 위험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콘덴싱 보일러의 원리라든지 이제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가 가능한 가정, 가능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일러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실 분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혹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 제 전화번호 다 나와 있어요.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게는 전화 주지 마시고요. 자, 이상 준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